케이윌 진짜 인기 많았는데 노래 너무 잘한다고. 너무 과거형으로 확실하게 얘기하시는데. 피가 철철 놀래겠다. 총각이. 너무 무섭죠.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다가 나무 타고 막 코난같이 사니까 얘가. 닭살로 엄마 생선을 잡아왔어 막. 연습하다 말고 오늘 밥 뭐 하지? 형수님. 자, 신사 숙녀 도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더 더운 날에 오래 계시다 오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시고 에너지 있는 선생님 같은 분, 애프터스쿨의 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사 숙녀 도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어색해하시네요, 나? 네. 네. 지금 뭐 그 별씨랑 같이 있다고 오셨다고. 네. 그러면 아는 형수 나온다 그랬더니 별이 뭐래요? 별이가 아니라 네. 디바의 이민경 씨가 민경 씨가. 네, 네. 민경이가 저한테 그 샤넬 가방 갖고 다니는 거 되게 유명하다고. 그게 뭐야? 난 모르니까.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거 갖고 다니는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 진짜 좋아서 갖고 다니는 건지 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유명해졌구나. 유명해졌어. 제일 애착 가방 이런 거예요? 애착 가방이라기보다 뭐 이거 나름 어떻게 사게 된 과정이 있는데 돈 주고 산 거예요? 주웠겠어요? 돈 주고 샀죠. 아니 왜 선물 받을 수도 있잖아. 아, 그걸 선물해 줄 사람은 주위에 없는 것 같고. 네.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아니, 내 실물 영접하네. 아, 대단한 거 아닌데. 아, 요건데, 이거예요? 네, 아, 이걸 메고 다니는데 그걸 궁금해했구나, 애들이. 이렇게. 아, 궁금해할 만하네. 아, 왜? 어, 야, 너 전시해 놔야겠다. 너무 예쁘다, 근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니, 뭐,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아, 너 결혼하신 지 10년? 10주년 됐다고. 아, 그게 제가 말할 게 있어요. 네. 10년이 아니더라고요. 에? 아, 10주년인 줄 알았는데, 네. 남편이 그날 집에 갔는데, 너 10주년 아닌 거 알지? 이래요. 그래서 10주년 맞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 막 셌더니 9주년이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그 연도를 포함해서 센 거예요. 아, 그 만으로 1년이 지났을 때 보통 네, 1주년이라고 맞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10주년이라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아, 뭐 내년에 또 하시면 되죠. 맞아요. 뭐 10주년. 네. 네. 결혼 10년 차 너무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나는 무대에 쓴 지 굉장히 오래 되셨잖아요. 애프터스쿨은 졸업을 한 거죠. 그죠, 졸업을 한 그때 거. 그런 제도가 네, 있었죠. 맞아요. 졸업생이 누나 하나인가요? 아니요, 되게 많았어요. 아, 제 그런가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어? 제 첫 번째가 아니에요. 누가 처음 졸업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유소영이라는 아, 예, 예, 귀여웠던 네, 네, 네. 첫 번째 원년 멤버 중에 첫 번째로 나갔고 그 다음이 베카, 레베카라고 랩하던 네네네. 베카가 하와이 본토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저예요. 그것도 벌써 꽤나 오래된 얘기인데. 맞아요. 네. 진짜 오래전에 14년 됐네요 벌써. 네. 와, 그러고 보면 진짜 많은 걸 겪고 우리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었으니까. 맞아요. 케이윌 진짜 인기 많았는데 노래 너무 잘한다고. 너무 과거형으로 확실하게 얘기하시니까. 케이윌 진짜 인기 많았는데. 요즘 내가 모르니까 그때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맞아. 누나 원래 댄서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이돌을 맞아요. 한 거잖아요. 저는 원래 코러스를 하다가 이게 가수가 된 거니까 무대에 다른 시점으로 섰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막 내가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욕심이 저는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뭐 노래하는 게 좋아서 그러면 누나는 아마도 무대가 좋아서 춤추는 게 좋아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아이돌로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셨으니까 거기서 그냥 멀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뭔가 그래도 무대가 멀어졌다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맞아요. 엄청 무대에 서고 싶었어요. 음. 진짜 무대가 그리웠고 그런데 이 가정이 저한테 주는 평온함? 그게 굉장히 컸어요. 저 때는 진짜로 대우를 못 받았었고 네. 어떻게 보면 댄서에서 진짜 좀
연예인이라는 것이 되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게 진짜 제가 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클론 오빠들, 그렇지. 클론 선배님들 예, 예. 오빠들 말고 이렇게 음. 여자로서는 맞아. 좀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시기에 저는 너무 힘들었고 옛날에 그 활동하는 예, 거에. 활동하는 거랑 뭐 나의 모든 삶이랑 그게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너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막 달리고 진짜 혼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내려고 막 살았던 그때의 저였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저한테 비상구? 오히려 네, 오히려 너무 밖에서 되게 힘들게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네, 너무 편하고 따뜻하고. 너무 평온하고 안식처? 이런 느낌이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비교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러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연애 얼마나 저 하셨어요? 연애 3개월. 3, 네, 3개월? 네. 원래 알던 지인이었는데 어떻게 연인으로 발전이 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아예 생판 모르는 첫 사람은 아니었다.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결혼을 하면 왠지 신혼 기간이 좀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맞아요. 아쉬웠어요. 근데 그 아쉬운 거보다요. 저는 가정이 생겨서 안정적인 게 훨씬 좋았어요. 네. 뭐 놀 거 다 놀았고 나이도 좀 많이 놀았지 뭐. 신혼이라고 이렇게 놀아도 이렇게 둘이 꽁냥꽁냥 이런 건 없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생겨서 뭔가 되게 처음부터 안정적인 가정 이게 딱 생긴 거가 너무 좋았어요. 첫째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한국 나이 10살이요. 10살? 직관적으로 그렇게 춤 잘 춰요?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는데 네. 막 재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하. 둘째는 좀 재능이 좀 있어요. 오. 걔는 보고 모양새를 딱 내요. 오. 근데 노아는 몸으로? 전혀, 예, 와. 노아는 전혀 못 따라하더라고요. 박자, 리듬감이 좀 덜해요. 여행 도중에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발리에 도착해서 제가 둘째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첫째랑 데리고 셋이서 같이 그냥 여행 갔는데 계속 몸 컨디션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전달부터 나 좀 몸이 이상해.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2번이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갔죠. 근데 저희는 오랜만에 발리를 가니까 서핑을 하려고 장소를 쫙 스케줄 다 잡아놨어요. 도착해서 첫날 진짜 이상하다 싶었는데 남편이 그걸 테스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하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딱 임신이 나온 거예요. 두 줄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세계 여행하고 왔어요. 첫째 자연분만으로 나왔거든요. 둘째도 자연분만 하신 거? 둘째는 제왕절개했어요. 진짜요? 갑자기 자다가 하혈을 해가지고. 그때 사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촬영팀이 대기. 진짜? 대기인데 네. 오밤중에 갑자기 피가 철철 터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겠다. 총각이. 너무 무섭지. 심지어 저는 외가친가 다 위에 누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너무 무서워. 근데 만약에 피가 철철. 진짜 전 자다가 너무 놀라서 막 진짜 놀라겠다. 샤워로 감고 막 촬영팀 갑자기 막 다 전화하는데 어떻게 그 새벽에 누가 와요. 어쨌든 연락하고 달려가가지고 촬영팀 갑자기 다 와갖고 막 분만실 들어서 세팅 갑자기 탁탁 하고. 와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왕 말고 자연분만 하고 싶다 좀 버텨보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제왕절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했는데 이게 배에 여기가 아기가 있으면 배랑 껍질이랑 요 사이에 뭐가 막 같은 게 되게 많대요. 근데 여기 태반이라는 게 있는데 태반을 다 찢어야지 얘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태반을 뚫고 나왔어요. 얘가. 네. 자기가 뚫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칼로 째서 자기가 이렇게 링인 줄. 출산 후에 몸 회복하는 건 괜찮았어요? 첫째 낳고 이제 모유수유를 한 100일 정도 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이제 복귀를 가는데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배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1도 안 들어가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뭐지? 배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배에 힘이 안 들어가. 이렇게 힘주면은 이게 있잖아요. 응 해도 무슨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걸 찾으려고 하루에 3시간씩 진짜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탄수화물 3개월 동안 안 먹고 살 빼느라고.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조금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 첫째 때? 네. 둘째 때는? 둘째 때는 좀 놀았어요. 왜? 첫째 때 너무 혹독하게 해서 네. 둘째 때는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나 봐요. 좀 독하게 감량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좀 천천히. 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결혼하고 이렇게 해외 가서 오래 계셨다. 네, 맞아요. 네. 한 5년 살다 왔어요. 발리에서. 발리에. 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어쩌다가? 그러니까 어쩌다가 갑자기 남편이 발리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해외에서 살 거는 항상 생각은 해보잖아요. 그쵸. 한 번씩. 근데 발리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때 제가 선뜻 대답이 그래? 이렇게 됐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우와. 그래서 그냥 정말 동전 뒤집듯이 그냥 갔어요. 발리에서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1년 한 8개월? 지금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네요. 네네네. 발리에서는 어떻게 키우셨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되게 겸손해지는 나라예요. 왜?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되게, 나라다? 되게 겸손해졌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아직도 전기를 내가 돈 낸 만큼 차지를 해서 전기를 써요. 모든 집에서? 충전을. 네. 충전을 한 만큼 전기를 쓸 수 있어요. 되게. 그리고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한국보다 훨씬 뭐 훨씬. 훨씬. 드라이어를 쓸 수 없어요. 세탁기 드라이어를. 너무 비싸고. 진짜로? 네. 물도 그냥 이렇게 수돗물 끓여서 먹고 정수 먹고 이거가 안 되고 그냥 바틀로 돼 있는 먹을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서 그것만 항상 사 먹어야 돼요. 물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런 것부터 사람들의 그 발리 현지 사람들을 보면은 참 착하거든요. 네. 진짜 착해요. 그리고 밥 한 끼에 막 3,000원짜리 밥이 아직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큰 음식인 거예요. 그런 환경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진짜 사치스럽다라고 느꼈어요.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사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아닌 거예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진짜 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뭐 물 사 먹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은 이런 물 이렇게 남으면 이 물이 다 없을 때까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런 검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인 거예요. 진짜 기초적인 건데 그런 거를 거기에서 맞다, 되게 망치로 맞은 것처럼 진짜.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많이 낮아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되게 그래서 겸손해졌다고 표현하신 거구나. 정글 살다 오신 거 아니죠? 진짜 정글 수준이야. 원숭이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뱀이 나왔다니까 집에 진짜. 발리 가서 사실 분들 뱀 잡을 각오 정도 하시고. 맞아. 조심해야 돼 뱀. 그러면은 보통 한국에서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이랬을 텐데 발리에서는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발리에도 학교 보냈죠. 킨더가든이라고 애기들이 가는 유치원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보냈죠. 왠지 발리에서는 그래도 뭐 유치원을 보내놔도 애들 왼발로 막 해변을 뛰어다니면서 공놀이를 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그 학교 교육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공부도 시키잖아요. 뭐 앉아있는 뭐 버릇 들여야 된다고 의자에도 좀 오래 앉아있게 하고 막 이런 게 있대요. 얘네는 그런 거 없어요. 완전 막 축구하고 막 잔디 뛰어다니고 비 오면 비 맞으러 나가고 막 밥도 막 손으로 막 먹고 막 너무 자연스러워요. 1살부터 5살까지 정도는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경험에. 네. 그리고 5살이 넘어가서 이제 뭔가 세상의 문명을 좀 받아들여야 될 때는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게 코난같이 사니까 얘가. 애가 갑자기 작살로 엄마 생선을 잡아왔어 막. 모글리 정글 모글리처럼 막 치타 이렇게 뛰어다니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나무 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맞나? 얘네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이 도시에 나왔을 때 애들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1년 8개월 됐다고 하셨는데 네. 한국에서 학교 다니거나 할 때는 애들이 많이 또 책상에 붙어 앉아 있어야 되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적응은 잘해? 그거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힘들어해요. 사실 첫째는 작년에 진짜 힘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좀 단계가 올라가서 좀 앉아서 자기 숙제도 자기가 마치고 하는데 둘째는 진짜 아직까지 너무 힘들어해요. 두 가지 문화를 다 느껴보는 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애들한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맞아요. 엄마들의 그런 침묵이 중요하다고. 맞아요. 예.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모르시죠? 아니 뭐 드라마 많이 봐서 그런 거야. 그 엄마와의 그 무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다 가니까. 근데 저 그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해요. 잘. 근데 저희는 학교가 좀 특별해요. 작은 크리스천 국제학교예요. 크리스천 국제학교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그 말씀으로 모두 함께 아이들이 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인가요? 네. 아.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품이 제일 중요한 그런 학교여서 부모가 바로 서야 아이가 바로 선다. 이게 첫 번째여서 부모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품을 만드는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경청, 배려, 이런 자 부모님 일로 오세요. 자 배려. 많이 배웠습니다. 교육은. 그래서 부모님들 자체도 약간 그런 사고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좀 많지도 않아요. 한 반에 10명, 두 반. 근데 또 서로 저 집은 누구야? 이런 궁금도 1도 없어요. 서로의 그런 터치도 아예 없고 그냥 정말 아이들 잘 키우는 거에 되게 목적을 두고. 나 얘기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그쪽에 스트레스가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되게 부모한테도 애들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네요. 그런 학교들이 꽤나 많이 있구나 요새는. 발리에 계셨을 때 네. 맞아. 수우파. 맞아. 저도 스우파 너무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 누나 생각이 났어요. 진짜. 예.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쵸. 야, 거기 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이런 거. 저도 보면서 나한테 왜 전화 안 했지? 너무 좋으니까 프로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댄서들. 근데 이제 수우파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댄서분들이 다 셀럽처럼 이렇게 되니까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 프로가. 댄서를 저렇게까지 만들어 조명을 준 해주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국뽕 올라가듯이 갑자기 댄서뽕 이렇게 올라가갖고 막 우리 댄서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막 더 너무 자랑스럽고 좀 그러더라고요. 맞아. 굉장히 주목받는 댄서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네. 눈여겨본 저 친구 너무 멋있는데 하는 후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리정. 리정. 너무 남다른 춤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워도 그렇고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봐도 되게 잘하던데. 너무 잘해요. 진짜 너무 잘해요. 뿌듯하지만 나도 저기 나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수우파에 네. 저는 성향이 배틀 성향이 아니에요. 약간 배틀을 한다 그러면 막 이기려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성향이 안 돼서 잘한다 이러고 많은 스타일이어서 배틀이 안 돼요. 근데 막상 뭐라? 붙여놓으면 질 수는 없잖아.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렇죠. 해내야죠. 그 무대가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은 발리에 가서 들었어요. 발리에 가서 한순간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내가 일을 다시 한다고 해도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내가 쉬는 건 쉬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아직까지는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역동적으로 그때, 더 일을 해야 되지 네. 않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찰나에 엄마는 아이돌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멤버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게 전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냥 연습하는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하면서 숨 쉰다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하면서 살아있는 느낌이 그때 들었어요. 별 씨도 거기서 같이 하고. 맞아요. 예. 춤추는 거 처음 보고 와 쟤 좀 봐라. 별을 예,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재밌어하고 욕심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욕심이 뭔가 도끼가 있는 욕심으로 맞아요. 보이지 않고 정말 그냥 좋은 잘하고 무대를 싶어. 하고 싶다의 느낌. 맞아. 예, 그런 전 게 되게 잘하고 싶어 했어요. 예, 뭔가 좋은 기분들을 안겨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싱글 때 애프터스쿨 할 때랑 이때랑 너무 틀렸어요. 같은 걸 그룹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근데 이거는 다 애엄마들이니까 그렇게 서로 배려를 해. 서로의 마음을 말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애프터스쿨 때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다들 나. 의상까지도 왜 여자 걸그룹에서 더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예쁜 옷 입고 싶고 이런 거. 쟤는 저건데 왜 나는 이거야? 그렇지. 나도 저거 줘. 누군 머리띠 하네. 나도 머리띠 줘. 나도 주얼리 줘. 나도 다 나예요. 그거에서 정말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너 해. 너무 이쁘다 이거 해. 이거 너 해. 막 해. 이렇게. 서로 다들 이러니까 아 이게 진짜 세월이구나. 이게 아이들 키우면서 이걸 하는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거 알고 좋으니까 뭐 이런 자질구레한 감정 소비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라는 이름으로 느껴지는 동질감 같은 게 보면 아우 많이 힘들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우 넌 또 애가 몇이라고? 아들이 셋이야? 아유 막 이런 거. 어제 몇 시에 잤어? 막 이런 거 어, 있잖아. 어제 육퇴했어? 어제 우리 애가 뭐 열이 났어. 어떻게 열 잡혔어? 막 이런. 서로 그런 공감대가. 오늘 저녁 뭐 먹어? 그래서 아니, 오늘 저녁 뭐 먹어 물어보는데 표정이 오늘 저녁 뭐 먹었는데. 밥 차려야 되잖아. 집에 가서 밥 차려야 되니까 연습하다 말고 오늘 밥 뭐 하지? 이러고 있다니까 진짜. 오늘 저녁 뭐 먹어가 이렇게 짠할 줄. 밥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순간은 그 6개월은 되게 너무 행복하셨겠어요. 너무 행복했고 이 사람들을 내가 알게 된 것 자체도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엄마라는 그 역할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멋지게 포장해준 그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갔거든요. 어디로요? 발리로. 한국에 와서 녹화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체류를 하고 끝나고 바로 돌아갔어요. 그때 돌아가자마자 되게 뭐 허탈하다 그래야 되나? 갑자기 또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간 좀 힘들었어요. 공허함. 네, 너무 공허했어요. 큰 무대를 마치고 들어와서 쉴 때 맞아, 뭔가 맞아, 그런 맞아. 느낌. 맞아. 다시 한국에 가야 되나? 여기 가고 있는 게 싶다. 맞나?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애들은 뭐래? 엄마 일하는 거. 좋아해요. 아이들은 저 일하는 모습 좋아해요. 제가 무대에 있는 것도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춤추는 거 보고. 발리에서는 따로 보여줄 일이 없었나요? 네. 그때는 애들이 몰랐어요, 심지어. 한 번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진짜로? 이런 거 했었어. 막 보여준 적도 없고. 진짜로? 네. 우와, 그럼 제가- 너무 놀랐겠다. 네. 엄마는 아이돌 하면서 무대를 보고 애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는지 어디 가면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멋있었나 보다. 네. 학교에 가서도 우리 엄마 이거 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라고요. 약간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나 다시 일할 때구나. 한국에 가서 일할 타이밍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아카데미도 하고 네. 계시죠? 제가 소속사가 없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어. 소속사도 없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소속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댄스 아카데미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약간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왔다. 내가 해야 할 것을 지금 이제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무대는 진짜 아무것도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커피는 뭐 끊고 뭐 대체가 있고 뭐 있으면 뭐를 하면 되고 이런데 무대는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한번 그걸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무대, 예. 더 자극이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 올라오는 그거를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그게 포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금 내가 현실적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내가 버린 게 아니다. 맞아요. 너도 다른 또 기회가 있으시면 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대? 응. 기회가 있다면 또 알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춤이 좋아요. 음. 춤이 너무 좋아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출 수 있다면 뭐든 할 것 같아요. 그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데뷔를 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 아직 기간이 좀 아니고. 짧으니까. 근데 지금 데뷔할 만한 데뷔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품은 친구들이 있어서 좀 잘 가르쳐서 좋은 분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회사에 오디션도 보고. 근데 그 공개 오디션 안 보내고 싶더라고요. 왜요? 왠지 내 새끼 더 귀하게 대접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서 정말 누구나 탐낼 만한 애로 만들어서 좋은 대표님한테 꽂아주고 싶어요. 전문 용어 네. 그러고 싶어요. 전문 용어가 네, 그렇게 해야지 애가 고생을 안 할 것 같아. 아니면 막 밑바닥부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걸 어떻게 애를 시켜요? 저가 그랬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제 아는 형수 나와서 기세크루 네. 네, 아카데미가 많이 홍보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많이 아는 형수 해주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는지요? 네, 재밌었어요. 처음으로 대화를 해봐서 너무 그러니까요. 좋았어요. 네. 한 사람을 알게 된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다 대기실에 있고 맞아. 방송으로 보실 때는 가수들끼리 다 이렇게 엄청 맞아. 친하게 했구나 싶은데 막상 그러지 못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똑같네요. 뭐가요? 뭔가 그때 형수 씨랑 지금의 형수 씨는 그 말하는 말투나 이 애티튜드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좋은 거죠. 네. 눈 살 좀 쪘네요. 그렇죠. 얼굴 좋아요? 얼굴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았어. 제가 또 무대 쓸 때는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자신이 없는데.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소연, 손준호 부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난 너 때문에 호흡곤란이야. 너무 아름답잖아. 상상이 안 나. 코 너무 반. 또 들어간다, 또 들어가. 볼링을 칠 건가 좀 이따가?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까 오프닝 하는데 40분 걸렸어. 집에 갈 생각하지 마. 형수님.